네,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렵게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는 길에 사고가 예,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도 또 불구하고 이렇게 또 네. 마무리를 짓고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무릎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 중에서도 무릎이 앞쪽이냐, 네. 위쪽이냐, 옆쪽이냐, 또 옆쪽에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또는 뒤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부위 중에서 무릎의 앞쪽에 네네. 있는 통증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파텔로피모럴 네. 신드롬이라고 해서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말도 힘들고 사실은 맞아요. 예, 이 의학 용어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대퇴의 근 부근에 있는 통증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쓸개 대퇴 그 통증이 도대체 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의외로 생각보다 그 무릎 주변에서는 근육과 관련된 통증, 그 다음에 힘줄, 건이라고 하는 힘줄에 관련된 통증들, 네. 그리고 인대에 대한 통증에 많은 분들이 호소합니다. 뼈보다도 네. 이 부분의 불안정성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대부분은 나의 잘못된 앉는 자세라든지 또 생활 가운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무릎에 또 골반에 또 발에 있는 그런 어떤 나만의 어떤 습관들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것을 이유를 모르고 생활하시다가 네. 뜨끔했는데 아팠는데 이게 한 번에 너무 큰 통증이 있으면 병원을 찾겠지만 이게 차근차근 조금씩 슬근슬근 우리 많은 분들에게 통증이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연골 부위의 손상까지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 중에 또 우리가 연골 연화증이라서 콘드로말라시아 파텔라라고 하는 그런 통증 또 심텀 증상들에 대해서도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통증 부위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 이름도 다르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특징들이 어떤지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릎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네. 이게 위쪽 골반 쪽입니다. 여기가 발목 쪽입니다. 앵클. 이거는 바깥쪽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안쪽인데 무릎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뚜껑이 돼 있어요. 니캡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안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홈이 있어요. 트로클리아 그로브라고 해서 이 홈을 통해서 내가 무릎이 쉽게 해서 플렉션, 구부렸을 때 또 신전됐을 때 이 부위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네. 우리가 가장 노멀한 그런 무릎의 구조이자 또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이 그로브라고 하는 트로클리아 그로브가 이 피모 대퇴골 쪽에 있는 것을 이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통로에 네. 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얇게 네. 되어 있다. 네. 이 부위가 얼마나 안정되게 파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내려가기가 쉽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여기가 얇아서 내가 무릎을 구부리려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벌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네. 우리 몸의 모든 뼈와 뼈를 연결해 주는 것은 소프트 티슈, 근육 힘줄 인대라고 하는 것들에 의해서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작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네네. 근육 힘줄 이런 것들은 쉽게 해서 약해지면 말씀드렸지만 늘어나게 돼 있어요. 네. 고무줄 성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해지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네. 앞과 뒤, 오른쪽, 왼쪽, 좌우가 대칭이 돼 있으면 참 이상적이겠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렇죠. 근데 여기를 우리가 테이크루키를 했을 때 이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무릎의 주변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또 서로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되겠지만 일단 우리가 하나에 초점해서 보게 되면 이 부위가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무릎이 구부렸을 때 네. 안정성 있게 니캡이 여기에서 살짝 가야 되는 것이 네.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반복 누적이 되다 보면 이제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이 무릎에 슬개골에 가장 쉽게 디슬로케이션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위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아, 그 니캡이 이탈하는 경우가 위쪽, 바깥쪽으로 많이 이탈이 된다고요? 가장 많이 네. 커먼 네. 디슬로케이션이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무릎의 안쪽과 바깥쪽이었을 때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네, 얘네들이 부드럽게 업앤다운 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무릎의 각도가 나오면서 체중 이동이 하기가 쉽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위에서 탈골이 돼 있거나 하는 동작이 많은 동작에 의해서 컴플레인 했을 때 네네. 체중을 실으면 실을 때마다 이 무릎이 벌어져 있는 곳은 통증을 호소하게 됐어요. 염증 반응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 또는 또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은 골반이 넓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여성분들. 네. 그러면 골반이 이 부위에 있다고 했을 때 네. 무릎이 이런 식으로 안으로 틀어질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네. 네. 그렇게 되시는 분들 또한 무릎이 위쪽,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돼 있어요. 네, 네. 이런 분들 앉았다가 일어났을 때 네. 굉장히 쉽지 않게 선생님 앉았다 일어나면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서 네.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또는 어떤 증상들이 있냐면 점프를 많이 뛰거나 딱딱한 지면을 오랫동안 달리시는 분들. 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이 파텔러 피모럴 신드롬이라는 것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러너즈 리라 그래요. 러너즈 니. 네, 그러니까 달리게 하는 사람들. 네, 네. 하드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충격을 주다 보면 이 부위가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마찰이 마모되고 네, 네. 충격이 전달되다 보니까 조직이 손상되게 돼요. 그렇군요. 그럼 무릎을 꽉 부여잡고 퉁퉁 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네. 발바닥이 평평한 발 있잖아요. 평발. 평발이라고 네, 하죠. 그래서 이런 발바닥이 플랫풋이 됐을 때도 아치가 족궁이 이렇게 있어서 무릎과 힙에 내가 체중 전달을 할 때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만약에 이 플랫풋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무릎은 또 안쪽에 이렇게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발에서 그 충격을 다 완화를 못하니까 무릎까지 올라가서 그게 또 충격을 맞습니다. 받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통증에 대해서 호소를 많이 합니다. 특히 네. 우리가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여성분들, 네. 특히나 우리 한국 분들도 그러지만 좀 체격이 크신 타인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몸이 크신 분들, 이런 분들은 허리가 쏙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과신전이 돼 있죠. 휘어 있죠. 네. 네. 그렇게 되면 무릎이 뭐에 의해서 안정성을 확보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대퇴사두근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렉터스 피모리스라든지 아니면 베스터스 미디얼리스 내측근이라고 합니다. 이 안쪽에 있는 거. 네. 그다음에 레더럴리스 바깥쪽에 있는 그 대퇴 직근이 가운데 있고요.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해서 약해지면 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불안정성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ITB 밴드 신드롬이라서 ITB 신드롬이라서 우리가 무릎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을 쉽게 얘기해서 많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허벅지 바깥쪽을요? 예. 왜일까요? 허벅지 바깥쪽, 예를 들어서 양반다리 한다든지 아, 체중을 한쪽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근육은 오래 사용하고 강해지면 수축이 된다 그래요. 네네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끌고 가는 거죠. 당겨지다 보니까. 당겨지다 보면 이렇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이런 분들은 또한 이 무릎 주변에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부종이 형성이 되고 인플라메이션이 형성이 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루 일상생활 가운데 굉장히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낙후되고 저하되는 것을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네. 결국엔 또 어디까지 연결이 되면 허리 골반의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쭉 타고 올라오겠죠. 그럼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쭉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뭐 골반이 넓으신 분, 네. 점프를 하시거나 딱딱한 지면을 달리는 분들, 뭐 과체중인 분들, 평반인 분들, 또 뭐 이런 양반다리 같은 거 오래 하시는 분들, 네. 뭐 여러 가지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처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발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시중에서도 팔지만 또는 좀 자세하게 좀 접근하고 싶으면 이 카이로프락터든지 아니면 정형외과 의사라든지 네. 아니면 족병 의학자라서 그 포다이트리스트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시면 발에 대해서 아치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것을 네. 개인적인 그 형태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즈하게 그 본을 떠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은 좀 깔창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비용이 있다 보니까 좀 주저할 수 있고 네.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부담이 된다 그러면 요즘에는 커스터마이즈 말고 그 바깥에 그 우리가 말하는 파머시 같은 데 가게 되면 또 월그린 이런 네. 데 가게 되면 그 뭐 여러 제품들이 좀 나와 있어요. 네. 밑창에 깔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되 이게 나한테 맞는 그런 어떤 아치 서포트가 있는 밑창 깔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좀 전문의에게 확인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평발에 무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알치 서포트 하는 그런 깔창 같은 것들을 뭐 병원에 가서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고 또 약국 같은 데 가서 대중적인 걸 좀 사서 착용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또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이 무릎 주변을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근육의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항상 균형 안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증상에 대해서 딥 스쿼트이라고 해서 스쿼트 하게 되면 또 굉장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래도 무릎이 구부러지니까요.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어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계단을 올라갈 때 네. 보통 무릎 이 파텔라와 무릎 슬개 네. 뼈와 이 무릎 주변에 가해지는 그 부담이 보통 2.5배의 체중에서 3.5배의 체중이 실리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네. 또 실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네요. 많이 부담되죠. 네네. 또한 이 일반적인 경우에서 만약에 우리가 운동 짐에서 하는 것처럼 스쿼트 로드를 주고선 내가 딥 스쿼트 이만큼 구부러졌을 때는 네. 내 체중의 7배에서 8배가 되는 네. 체중을 이 무릎이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위에 대해서 그런 동작이 반복이 되는 것을 네. 안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근육에 네. 얼마나 안정성 있는 디벨롭이 됐느냐가 충격 흡수와 네네. 또 앞뒤 좌우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면서 무릎이 우리가 원하는 이동 우리가 원하는 동작하는데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모든 많은 의학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 잡힌 운동 범위를 정하는 게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오늘 여기 청취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무릎이 이와 같이 있어요. 네, 지금 똑바로 서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서 있을 때 네. 우리가 발이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무릎은 앞뒤 좌우를 봤을 때 발등 위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 발등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대로 수직으로. 수직으로 구부리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요즘에 아이들 많이 팬데믹 가운데 출산하신 우리 세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또 부부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보면은 체중이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쏠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발끝보다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요. 네, 네. 이때 이 무릎에 대한 불안정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아이를 씻길 때도. 네. 네. 그럼 뭐 김치 담그기 위해서 상체를 구부려야 앞으로 하니까. 수그릴 때, 요리할 때, 네, 네. 계단 올라갈 때도 네.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내려올 때, 네. 계단을 내려올 때, 아니면 내리막길을 내려올 때, 우리가 날씨가 요즘에 좀 더워지긴 했지만 숲속에 들어가면 트레일을 하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선선해요. 네.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또는 신발을 나한테 맞지 않게 신으시면서 무리를 하다 보면 이 지면에서 얘네들이 무릎이 불안정성 있게 네. 노출이 되는 걸 통해서 굉장히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무릎이 발등 위에 있는 거, 또 앞에서 봤을 때 내가 스쿼트를 하든 내려가든 계단 오르든 이 무릎이 발등에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틀어져서 안쪽으로 쏠린다는 듯이 네. 무릎이 바깥쪽으로 쏠려서 간다든지 네. 또는 요즘에 자전거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전거를 불안정 있게 얘네들이 네. 수직으로 내리지 않고 내측으로 또는 외측으로 무릎 벌려서 하시는 아저씨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는 이 몸이 커신 분들 네네. 또는 여성분들 또 다리에 골반에 네. 내가 이제 강화를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런 메커니즘을 잘 모르고 쓰다 보면 무릎이 안쪽으로 틀어지게 돼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분들 또한 굉장히 큰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프했다가 착지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안정되게 내려오면 모르겠지만 급격한 어떤 갑작스러운 동작에 의해서 마찰을 통해서 내렸을 때는 틀어지게 굉장히 많이 쉽습니다. 참 보면은 아주 사소하지만 우리가 다치고 어긋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진짜 뭐 청취자분들께서는 그럼 꼼짝 안 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시간이 이제 거의 또 다 됐어요, 원장님. 안전하게 어떻게 우리가 무릎을 보호하면서 지낼 수 있는지 간단한 꿀팁 하나 알려주시죠. 결국에는 무릎을 스트레이트로 업앤다운 하는 건데 저는 우리 환자분들에게 첫 번째로 내가 통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과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은 무릎의 네. 가동 범위를 너무 멀리 하거나 왕성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고무줄 밴드, 네. 세라밴드 이런 것들 통해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동작처럼 또는 누군가가 보조에 의해서 내 무릎을 네. 홀드하면서 나는 무릎을 피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걸 아이소메트릭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장력이 변하지 않는 거죠. 네. 길이가.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그런 통증 부위를 넘쳤다 아니면 극복했다라고 했을 때 가동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 하냐면 보통은 스쿼트. 네. 스쿼트를 저는 의자를 사용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려요. 의자와 함께요. 네, 의자를 보게 되면 보통 스툴에 사각형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의자 밑에다가 발을 끼얹는 거죠. 네. 그럼 보통 사람들이 무릎을 또 상체를 수그리면서 스쿼트를 할 때는 엉덩이로 하는 거를 전혀 모르고 네. 무릎으로만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무릎이 앞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힙이 리드를 하고 그 로어 익스트리미티 다리가 같이 그걸 서포트 해주는 경우가 되면은 무릎은 계속 발등에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이 발등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자의 도움을 좀 그렇죠. 받아라.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런지 스쿼트를 하는데 네. 한쪽 발을 의자의 바깥쪽에다가 내측에 또는 외측에다 놓고선 네. 똑같이 스쿼트를 하는 거죠. 이때 내 무릎이 불안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면에 있을 때 네. 내가 앉게 되면 이쪽으로 치겠죠. 네네.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인지하면서 무릎이 업앤다운 하는 것들을 네네.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바깥쪽도 동일한 동작. 하지만 이 스쿼시나 모든 것들은 네. 무릎을 리드해서 하면 안 됩니다. 엉덩이, 골반 쪽이 먼저 네.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서포트를 한다는 개념을 가져가는 게 좋아요. 네. 진짜 오늘 너무 숨가쁘게 이 시간을 채워주셨는데, 진짜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오셔서 좋은 꿀팁, 무릎의 안정을 취하면서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